안녕하세요. 컨택트 렌즈 디자이너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오렌지 상품 중에 요거를 한번 카피를 떠볼게요.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비비링 시리즈에 색상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 베이지색이라고 그래서 색상 이쁘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가 13.0, 테두리가 생각보다 깔끔하지가 않죠. 이거 그대로 여기 이 부분 이제 뭐 똑같이 하실 거는 이 부분을 이제 캡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 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니까 요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나온 비비링 디자인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저 느낌에서는. 이거 보면 되게 거칠고 원톤 같은 경우도 무늬가 좀 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크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단순하게 내려오는 모양이죠. 그냥 여기만 살짝 요런 데만 살짝 이제 좀 파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비슷하게 한번 카피를 떠봅시다. 이게 계속 해봐야 돼요. 뭐 이쁜 거 있으면은 그냥 그거 계속 카피를 떠보세요. 똑같이 안 해도 하는 방법을 자꾸 익혀야 손에 익히니까, 그리고 빨리 하는 노하우도 생기니까, 이제 뭐 오렌지나 렌즈미 이런 회사의 신제품 나온 거는 한 번씩 카피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신규 제품으로 출시를 해도 되니까 그런 점은 좋죠. 저도 이거를 뭐 사실 이거 렌즈를 보고 스캔을 떠서 카피를 하면 조금 더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니까 그냥 이 모습만 보고 테두리는 그냥 이렇게 만들고 원톤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러스트를 켜고, 아까 다이아가 13.0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11로 일단은 사이즈를 맞춰 볼게요. 10.0 그리고 동공 같은 경우는 일단 5.0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F 하면은 컨트롤 C는 복사, 그리고 F는 요 바로 위에 얘 객체 레이어 위에 복사를 한다. 그 자리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요 그 자리에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기 이렇게 같은 선상에 와야 되는데 가끔 컨트롤 V 하면은 뭐 여기 가서 복사하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봐요. 지금 C 했으니까 V으로 이렇게 벗어나죠. 근데 F 하면은 이 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일단은 5.0으로 맞춰줄게요. 이게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1.0에 5.0 가이드라인 생각하시고, 이거를 일단은 테두리를 완전 가늘게, 이거보다 더 가늘게 0.05 정도 주고, 얘를 레이어를 위에 하나 더 올려주고 얘는 잠가줄게요. 보면 잡히지가 않죠.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니까 요 위에다가 만든다 보면 돼요. 일단 11.0짜리 이거 잠깐 풀고요. 11.0짜리 하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까 새로 만든 레이어 있죠? 거기다 붙여 놓을 거예요. 일단 레이어 1번은 잠금 해주고 위에 레이어 2에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가 아닌 컨트롤 F, 그러면 그대로 위에 붙여넣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아까 여기 테두리 두께가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끝에 라인이 이제 11.3이지만 아니 13.0이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 상태에서 있는 거를 하드로 바꾸니까 11.0으로 대충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함수율도 있고 뭐 몰드 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통상 11.0으로 하면 14.0짜리를 만들었을 때 그래픽이 13.0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샘플을 만들어 보고 검사실에서 사이즈를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5.0, 요 부분이 5.0 뭐 이제 여기 테두리 두께를 정할 텐데, 일단은 하나를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F. 우리가 봐서는 한 너무 얇아도 안 좋고 너무 두꺼워도 안 좋으니까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한 9.6 정도 되죠. 통상 9.6 정도. 여기 끝에 11. 이거 그냥 제가 만드는 방식이니까 뭐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셔도 되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F 가운데쯤에 놓습니다. 이 놈을 저는 가장 위로, 지금 두 번째 있죠? 패스가 두 번째 위치에 있지만은 가장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당겨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 여기 보면은 오렌지가 있어요. 컨트롤, 여기 단축키만 써봤는데 여기 제일 위로 올라간다는 거, 제일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 한 단계. 컨트롤 키 누르고 대괄호, 시작하는 대괄호 바뀌죠. 이 부분이 바뀌죠. 한 칸씩 이동한다 보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닫힌 대괄호 누르면 가장 위로, 시작하는 거 누르면 가장 아래로, 아니면은 단축키를 모르겠다, 그냥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얘를 두께를 좀 키워줘요. 0.15 요 정도 하고, 얘네는 0.08 이 정도만 할게요. 얘는 더 얇게 한 0.02 정도. 이거 제가 그냥 임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냥 맞추려고. 얘는 흰색으로, 아예 흰색으로, 테두리를 흰색. 그리고 얘는 한 K 값을 30 줄게요. 30 주고, 얘는 100은 너무 진하니까 얘도 한 85 줄게요. 주고, 보통 그라데이션 써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블렌드 툴을 많이 이용해요. 작업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하면은 됐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테두리가 좀 얇은 것 같아요. 조금 안으로 더 집어넣을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두께 위치만 보고 가이드만 잡은 거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내려도 되는데 그냥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그룹처럼 돼 있기 때문에 블렌드 그룹이라 보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얘를 조금 더 안으로 내릴게요. 한 9.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일단 9로 해놓고 수정은 나중에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하면 테두리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무늬가 되게 거칠게 돼 있는 이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관건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망점으로 나온 거니까 뭐 선수를 뭐 110선이나 130선 이하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더 나는 거칠게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 무늬를 넣어서 다 깨주면 돼요. 그거는 이제 차츰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일단은 테두리는 됐어요.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얘 1번 레이어를 잠금을 해제하고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같이 묶여졌죠. Alt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옆으로 복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얘 테두리 만든 거는 지웁니다. 우리는 이제 원톤 색상을 만들 거예요. 여기 브라운 요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게 이제 기준이 11이었지만 원톤 같은 경우는 테두리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왜냐면은 뭐 다른 영상에도 제가 계속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렌즈 찍을 때 패드가 이런 모양으로 돼서 동판에다가 여기 무늬 파진 거에 잉크가 이제 내려가면서 딱 찍거든요. 이제 같은 기계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게 투톤 렌즈면은 이게 양옆으로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냥 동판이라 할게요. 동판. 그럼 여기 동판이 테두리 동판 아니죠, 먼저 들어간 게 색상, 우리 말하는 원톤 색상, 이게 투톤 테두리 동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몰드가 이렇게 있어요. 몰드가 그러면은 이 패드가 이 동판을 찍고 이게 아래 위로 이제 찍으니까 도장 찍는 것처럼 딱 찍고 이 몰드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러면 그 위에서 다시 테두리 동판이 찍고 찍힌 몰드가 이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세팅 값하고 여기 세팅할 게 센터가 정확하게 맞으면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보면은 렌즈들이 불량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센터가 안 맞아서 살짝 삐잖아요. 이게 1대1로 사이즈 크기로 맞추면은 테두리와 원톤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겹쳐서 찍혀야 되는데, 원톤은 이렇게 처음에 찍혔는데 테두리가 살짝 벗어나면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게 많이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0.01mm만 벗어나도 불량 이상하게 보여요. 이렇게 지금 이제 크게 보니까 좀 그런데, 이제 그런 렌즈들이 참 많아요. 불량인데 이게 센터는 조금 비껴놔도 상관은 없지만은 여기 테두리 밖으로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죠. 실제 눈에 착용했을 때 브라운 색상이 여기 이만큼이 더 나오고 여기는 없는 거야. 이게 자칫 잘못 보면 뭐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작게 만들어주는 게 생산자 입장에서도 조금 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11.0보다 작게 한 10.7 정도 맞춰줄게요. 다시 레이어 잠그고
U가 일단 하나 복사합니다. 아니 복사네. 그냥 제가 만드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일단 잠궈주고 이건 가이드라고만 보시면 돼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가 있긴 있어야겠네요. 복사 컨트롤 C 잠그고 위에다가 컨트롤 F. 얘는 그냥 얘도 역시 가이드 선이라 생각하시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이제 하다 보면 나오는데 얘 요렇게 놔둘게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이거 완전 필요 없진 않지만 저는 이제 센터 잡기 위해서 이 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무늬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일단은 그냥 펜툴로 그려줍니다. 펜툴로 무늬를 그냥 그려줘요. 이런 거를. 이거를 그냥 그리고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회전, 로테이트. 요 십자가 표시 보이죠? 여기서 Alt 키 누르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십자가에. 이거 센터인데 이때 여기 아까 스냅 포인트 안 잡히지? 스마트 가이드 센터 보이죠? 이거 완전히 닫힌 다음에 잡고 다시 로테이트. 이거 센터 보이죠? 이게 이 원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안에 가이드 요 사이 안으로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일일이 다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귀찮으니까 회전을 시켜서 이 똑같은 거를 여기 안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안착시켜서 무늬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회전축이 중심이 되는 원이 하나 정도가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그냥 하면은 센터 맞추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이걸 삭제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동판 위치에 안착시킬 때 또 센터 맞추기 편하니까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로테이트를 시켜서 센터가 잘 잡혔나? 잡고 이게 미리 보기를 눌러요. 프리뷰. 이게 몇 도를 돌릴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게 360도잖아요. 뭐 나는 17개를 360도 안에 17개를 갖다 놓겠다. 그럼 360 나누기 17 그리고 카피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붙어버리니까 다시 360 나누기 뭐 한 13 다시 카피를 했어야 되는데 360 나누기 15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D 또 D 그러면 딱 떨어져요. 이게 좀 훌륭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무늬는 대충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쁘게 만들면은 얘 일단 하나 컨트롤 C 이번에는 컨트롤 B 컨트롤 B는 컨트롤 F와 다르게 이 객체 아래에 복사시키는 거예요. F는 위에 복사시키는 거잖아요. 컨트롤 B는 바로 아래. 그냥 컨트롤 B 눌렀으니까 눌렀나? 눌렀군요. 컨트롤 B 누르면은 눌렀었네요. 아니구나, 이쪽 거구나.
그러면은 그냥 얘를 아까 제일 아래로 내리는 걸로 이렇게 내려버려요. 제일 밑으로. 그리고 얘를 다시 아까 우리가 10점 얼마였죠? 10.8이었나? 10.7이었나? 10.7이었나 보네. 10.7 맞춰주고 얘를 연하게 바닥을 깔아줍니다. 한 24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센터로 컨트롤 C, 컨트롤 F, 5 하얀 거 동공 테두리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무늬만 잡아서 얘들을 일단은 75를 줄게요. 이제 요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무늬가 완성은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밋밋하죠. 이제 여기서 수정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동공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사실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도 보면은 동공이 딱 떨어지게 동그랗지가 않죠.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있지만 무늬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무늬를 하나 살짝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이 5.0을 기준으로 그런 무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Z선 제일 위에 와야 얘는 일단은 그룹을 먼저 지어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룹을 먼저 지어주고 그룹은 컨트롤 G 그리고 우리가 동공에 무늬를 팔 거를 그냥 펜툴로 만들게요. 뭐 다른 무늬를 참조할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만들면 돼요. 그걸 사용해도 되고 그냥 5.0 기준으로 우리는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보여야 되니까 색깔은 일단은 빨갛게 조금 밝게 바꿀게요. 일단 대충 만들어요. 대충 만들고 완전 하얗게 만들 건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게 들어온다고 신경 쓰지 마. 이거 펜트로 옮겨서 하면 되니까 점 같은 것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고 요거를 살짝 올려주고 일단은 5.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좀 이상하면은 수정하면 되니까 얘 그냥 동공을 파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과거 디자인에는 이런 게 좀 많긴 많았는데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쓰죠. 이렇게 하얗게만 있으면은 좀 이상하니까 얘를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서 컨트롤 B 하고 얘를 좀 키워줘요. Shift Alt 누르고 얘를 좀 키워줍니다. 얘는 하얀색, 얘도 일단 하얀색인데 일단 구분되기 위해서 색깔을 일단 아무거나 넣을게요. 여기서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블렌드를 줄 건데 조금 무늬를 바꿀 거예요. 이 점은 지우지 않고
모양만 조금 바꿀 거니까. 네, 모양만 조금 바꿀 거예요. 살짝. 너무 뾰족하게 나온 것들도 살짝만 바꿀 거예요. 뭐 따로 할 게 없어요. 정확하게 똑같이 카피한다 그러면은 샘플을 스캔을 떠가지고 망점 크기라든가 그런 거를 다 보고 하셔야 돼요. 자리가 위치 이동이 돼도 상관은 없겠죠. 얘는 동공 자체는 아니니까. 그냥 대체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아까 얘를 다시 흰색으로 바꿔주고 투명도 값을 줄 거예요. 투명도 값. 얘를 선택하고 투명도를 10%를 줄게. 10%. 그리고 얘는 일단은 100%를 주고 블렌드를 시킵니다. 같은 색은 블렌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나와요. 전화가 잘 안 나오니까 이게 블렌드를 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블렌드 툴 나오죠. 더블 클릭. 여기서 스무스 컬러 돼 있는 거를 스텝으로, 그래서 한 30. 그럼 이렇게 30개 단계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 바깥쪽 말고 안쪽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흰색 툴로 잡으세요. 검은 걸로 잡으면은 이 블렌드 두 개가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흰색 선택 툴로 선택하고 다시 검은 걸로, 아니면은 컨트롤 키 누르면은 나오죠. 컨트롤 키 누르면은 이 검은색 툴로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거 보이죠? 그리고 Alt 키 누르고 Shift 누른 다음에 살짝 안으로 넣어줘요. 이거 보면은 아까 우리가 기준 잡았던 센터죠. 얘보다는 조금 크게. 그래야 정확하게, 너무 깔끔하게 원으로 탁 떨어지면은 안 이쁘니까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밋밋하다, 여기도 밋밋하다 그러면은 뭐를 넣어주냐, 다른 무늬 같은 거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아까처럼 회전시켜서 돌려도 되고, 아니면은 넣고 싶은 만큼만 뭐 네모 뭐 이런 걸 넣어도 되겠죠. 일단 안 보이니까 조금 농도를 줄여댈게요. 뭐 넣고 싶은 거 그냥 자유롭게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카피를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않으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은 참 그게 힘들어가지고 디자인하는 분들은 좀 난감하죠. 그렇다고 일일이 망점을 딸 수도 없고, 따기는 해요. 근데 샘플을 만들다 보면은 그게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는 바이어들하고 합의점을 좀 찾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만들었다. 중간에 끊기면은 끊긴 데에서 다시 시작.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색깔을 조금 다르게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얘를 좀 치워야겠다. 어디 갔냐? 일단은 테두리하고 대충 만들었어요. 얘 일단 잠궈줄게요. 2번 1번 거 풀어서 얘 가이드는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다시 풀고 얘는 일단은 12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얘를 제일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시작하는 대가로. 얘가 조금 이상하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딱 끊어지죠. 이렇게 보면은 날카롭게.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요거도 무늬를 넣어서 깨주면 돼요. 이렇게 뭐 하얗게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게 파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일일이 하면은 조금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뭐 포토샵에서 해준다든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출력해도 되는데 이게 실크 스크린으로 출력하는 거는 이 상태로 바로 출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선수를 뭐 130선이다 110선이다 출력해서 망점이 나오도록 해주는데 요새 레이저로 프린팅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죠. 그냥 면이 하나의 객체로 인식해서 이렇게 그냥 다 파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든가 흰색이 들어간 것들, 뭐 저도 실제 레이저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면으로 된 파일들을 망점으로 깨가지고 다 보내드렸어요. 그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냥 그렇게 해달라 그러길래. 그래서 사실은 저도 레이저는 그냥 이거를 망점으로 깨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만 보내드렸는데 실제 눈으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렇게 되면은 얘도 지울게요. 사실상 작업이 끝나면 가이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가이드인데 얘도 일단은 센터를 놔둘게요. 지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상 이거 색깔 그냥 한번 딱 넣어갖고 하면은 간단하게 만들면 이게 이제 끝난 거죠. 일단 이렇게 하나 놔둘게요. 이렇게 하나 놔두고 이걸 쓸 수 있으니까 실제 뭐 렌즈를 만들면 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또 달라요 느낌이. 선수를 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조금 더 해갖고 또 다른 모습의 렌즈로 탄생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가는 거죠. 느려 컴퓨터가. 일단 원톤부터 컨트롤 C 하고 여기 지금 복사한 거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New.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나오면은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크기가 이 정도 크기면은 한 1500 픽셀 정도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되지? 픽셀로 깨지나 안 깨지나. 일단 센터를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왜 이게 안 맞지? 찌그러졌어. 왜 찌그러졌지? 왜 찌그러졌을까? 아, 이거 문제 있네. 일단 이제 저장 한번 할게요. 우리 저장을 쓰거나 해야 합니다.